언제부턴가 많이 피곤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은 술에 의지했었고 한동안은 약에 의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올해부터는 틈만 나면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평일엔 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주말엔 등산을 했다. 걷기나 등산은 보통 내 소울메이트 정다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했는데 20대 때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을 땐 술집이나 카페에 갔던 것 같다. 같은 팀을 좋아해서 야구장에도 많이 갔었다. 30대 이후부터는 자연히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서해에서 조개씨를 말려버렸으며 올해는 산신령이 쓰인 듯 주말마다 산에 다녔다. 문제는 나의 불안정한 자아가 적당히를 모른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체력과 신체 조건을 무시하고 완전히 지쳐버릴 때까지 나를 내몰았다. 한 번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불곡산에 갔는데 내 욕심 때문에 험한 바위봉을 하루에 연달아 3군데나 올랐다. 너 좀 예민해진 것 같다. 그날 등산 시간이 길어져 예민해진 점심도 것 못 같아. 먹고 예민해진 정다리와 처음으로 싸울 뻔했다. 몇 달 전에 한동안 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상실한 적이 있다. 하필 그때 정다리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다. 나는 그때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 오직 걷고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직후 새별 오름을 시작으로 몇 개의 오름을 올랐다. 밥 먹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오름을 찾고 또 오르고 여행 셋째 날엔 폭주 기관차가 되어 있었다. 일출을 시작으로 올레길 7코스를 걷고 한라산 윗세 오름에 갔다. 아무리 완만하다고 해도 윗세 오름은 어쨌든 해발 1700m나 된다. 보통의 30대 여자들에겐 여행 중 특별한 일정으로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윗세 오름에서 완전히 지친 정다리에게 마지막 날이니 일몰이 유명한 오름 하나만 더 가자고 했다가 멱살을 잡힐 뻔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아니라며 분노했다. 나의 탈을 쓴 유괴가 제주까지 자기를 따라와서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먹으며 자기를 산에 끌고 다닌다고 했다. 결국 그날 일몰이 유명한 오름에 가는 것은 정다리의 무릎 인대가 또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숙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하루는 땡볕이 내리쬐는 주말 한낮에 한강에서 라이딩을 했다. 한여름 라이딩은 정말 못할 짓이었다. 놓고 온 물건이 있어 땀에 쩐 상태로 사무실에 잠시 들렀는데 당직 중인 직원이 내 꼴을 보고 올림픽 나가실 거예요?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말에 영감을 받아 마라톤을 등록했다. 10km 마라톤 참가를 위해서는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는 한여름이라 바깥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킥복싱을 등록했다. 킥복싱 수업은 첫날부터 존재미였다. 첫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몸풀기와 스텝 밟기, 펀치 연습을 했다. 수업 막바지에 온 힘을 다해 펀치를 치고 오랜만에 희열을 느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체육관이 문을 닫아 혼자 연습했다. 마음은 이미 복서가 되어 있었다. 다음 수업에서는 발차기까지 배웠다. 발차기는 펀치보다 더 어설프고 창피해서 영상을 남기진 못했다. 그래도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 온몸이 쑤시고 후덜덜했다. 내 몸이 흐물흐물 오징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집에 오는 길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 전 심리상담 중에 선생님께서 내가 살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만들고 상실감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식의 고통이든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평생 내 가시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시간이 약이라고 1년 정도 지나니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의 오자히레에 나온 말처럼 그토록 바라던 안정감에는 지독한 권태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로 우울할 시간조차 없었다.
덮고 또 덮어가며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온 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누군가 힘든 나를 좀 돌아보라고 한다. 무시하려고 해도 자꾸만 연약한 나의 모습과 직면하라고 한다. 이것은 안정감을 권태감으로 위장한 악마의 속삭임일까? 아니면 이제 그만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신의 호의일까?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넘어가 자가격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인데 4주간 집에만 있으란다. 엠프피인 나에게 이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공황장애 때문에 병가 휴직 후 한 주 동안은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약속도 많이 잡고 이것저것 치료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젠 몸까지 환자가 되어 하루 종일 집에서 강아지랑 노는 게 전부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다. 만나자. 나의 자아, 내 안에 연약한 나.